지난달 6월 11일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이런 의혹을 보도한 거예요. 어떤 설에 대해서 보도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여러 차례 친서를 보내려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보내는 이 친서의 초안을 직접 잡았다. 그리고 여러 차례 친서 전달 시도를 했지만 뉴욕에 있는 북한 외교관 차원에서 정중히 수령을 거부해서 돌아왔다. 라는 이 보도를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백악관이 이에 대해서 인정도 부인도,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기자들 용어로 NCND 자세를 그 인정이잖아요.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긍정으로 보거든요.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을 했느냐, 편지를 보냈냐라는 이 백악관 출입 기자 질문에 대해서 백악관 이 캐롤라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다. 특정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답하시도록 내가 남겨놓겠다. 이런 여운을 남긴 거죠. 운을 띄운 거죠. 그러면서 미국 이 언론에서는 백악관이 사실상 친서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어찌 보면 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좀 짝사랑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왜 김정은은 트럼프의 이 러브레터를 안 받아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의 편지를 받지 않았다는 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하노이까지 갔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북한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예. 이제는 좀 제재를 해제하고 좀 살 길이 트였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갈 때 김정은이 갈 때 뭐 김정은 동지께서 조미순의 상봉을 위해서 평양역을 출발하셨다라고 대소특필을 냈습니다. 노동신문에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사진이 쭉 깔렸거든요. 돌아올 때 보니까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친선 방문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으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만난다고 해도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예. 근데 대신에 반대로 놓고 보게 되면 트럼프한테는 득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자기가 이제 한반도를 핵 위기로부터 구원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자랑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득실 관계를 봤을 때도 네. 자기가 둘러리로 이제 뭐 트럼프만 띄워주는 격이 되니까 예. 자기한테 손해만 나는 거죠. 완전 탈환 선언을 4월 26일 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5월 20일 날 쿠르스크를 방문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 특구로 지정을 하고 복구를 하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6월 17일 날 쇼이구가 와서 지금 6천 명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지역이 완전히 전쟁이 끝난 지역이냐, 완전 회복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이 아닌 지역에 지금 보면은 6천 명을 보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북한의 그 군인들이 공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실상 이 6천 명 중에 딱 정말 1,000명만 지뢰 제거에 들어갈 것인가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치. 여전히 다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그런 전쟁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네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추가 병력이 필요한 거고 이런 공병이라는 이름하에 이들을 킵하고 있는 예. 그런 목적도 있다. 전략적 요충지니까 공병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제 상설 예비군처럼 주둔시켜놓고 또 다른 교전이 벌어질 때 바로 전투병력이 될 수 있는. 이게 6,000명이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공교롭게도 지금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잃은 사상자 수랑 일치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메꾼다라는 거고 명목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예컨대 또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승전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북한군의 병력이 필요한 거야? 이런 말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뢰 제거라는 게 완전히 평탄화돼서 이미 평화가 왔거나 이랬을 때 들어가서 하는 거지. 지금 지뢰 제거할 때는 뭐냐면 진경로 앞에 있는 대전차 지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지뢰 제거한다면 그거를 갖다 돌격하기 전에 거기다 사람들 밀어넣는다. 저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고 실제로 뭐냐면 여름에 러시아군이 지금 대공세를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필요한 병력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왜 지금 김정은과 푸틴이 이렇게 점점점 밀착해지냐? 그 답은 세계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세계 지도를 띄워봤는데 자, 일단은 핵탄두 170여 개를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최근 정면 충돌을 펼치면서 이러다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됐었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다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거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충돌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시 핵을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국가들 간의 분쟁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길어졌는데 최근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인 작전으로 러시아의 본토를 대규모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은 거죠. 타격을 받은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가는 막바지에 북한의 어떤 재래적이고 물리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러시아 푸틴도 최근에 절감했기 때문에 이 둘이 더 최근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푸틴 입장에선 지금 북한의 이 파병 소식이요. 사실은 무척이나 반가울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세가 이미 기울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기발한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이 벌어지면서 러시아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있었죠. 그 작전이 우크라이나판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혹은 전쟁의 판도를 바꿔서 뭐 제2의 진주만 공습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전 세계를 충격으로 물들였던 그 사상 초유의 우크라이나의 기습작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공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화물 트럭에 게임 같은. 천장에다가? 돈이 참 부피가 작으니까 옛날에 SF 영화에서 보던 거예요. 게임 같은. 천장에다가? 돈이 참 부피가 옛날에 작으니까 SF 영화에서 보던 거예요. 들어보시는구나. Готували операцію більш ніж 1,5 роки. Планування, організація, всі деталі були ідеально підготовлені. 코로나 그 시기에서 그 3년 전 세계가 어려웠다가 이제 경제가 좋아지나 했더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너무 암울했잖아요. 여기다 대고 인도와 파키스탄 터지면서 야 이젠 큰일 났구나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또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합니다. 자, 이란이 날아오는 거 봐. 기습 공격을 가합니다.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ne,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와, 150여.
딱 구멍 뚫어서 그냥 그 사람 있는 곳만. 진짜 앞으로의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13일 새벽이었어요. 이렇게 전격적인 기습 공격을 할 줄 몰랐죠, 이란은. 이란 수도 테헤란 상공에 섬광과 함께 방금 보신 것처럼 불길이 막 치솟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동원한 전투기가 200대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 전투기가 투하한 폭탄이 330발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란의 군사참모총장, 항공우주사령관,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등등.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꼽혀지는 이란 군부의 인사들을 드론하고 이 모사드의 첩보작전이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동원이 돼서 이 사람들 정밀하게 다 제거한 거예요. 아파트 구멍 뚫은 거 봐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침대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번 전쟁의 명분은 뭐였습니까?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핵 개발을 이란이 핵 야욕을 드러내면서 강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강제 비핵화를 이스라엘이 시킨 건데 핵시설만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란 과학자들 머릿속에 있는 핵 지식까지 없애야겠다. 그래서 이란의 핵 과학자 6명까지 이스라엘의 이 정교한 공습으로 제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 골칫거리인 핵 시설과 그리고 중요한 미사일 발사대. 그러니까 이란이 왜냐면 이 발사대가 굉장한 무기였거든요. 중장거리 미사일. 근데 그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발사 시설과 발사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탁핀셋으로 다 타격해서 어떻게 하냐고.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방금 일어나는 사자 작전 같은 경우는 그냥 전투기가 떠서 무차별적으로 쑥대밭으로 만든 폭격 작전이 아니었어요. 시내 일반적인 그냥 때리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정밀하게 선별된 타겟에 가서 서지컬 스트라이크인데 그 정교함이 굉장했던 거예요. 예, 1호선은 사자. 예, 이 이름은 구약성서 민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서 움켜진 것을 먹고 피를 마시기까지 믿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숫사자, 암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염원 같은 것들이 있고 어떤 복수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공습이 6월 13일인데 6월 12일 그 전날, 공습하기 전날에 네타냐후 수상이 어떻게 되냐면 통곡의 벽에 딱 가서 쪽지를 하나 거기다 이제 끼워놨거든요. 거기 보면 그 쪽지에 이제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 이제는 우리가 때려 갚아줄 때가 됐다라는 굉장히 복수의 감정을 담은 쪽지를 갖다 담아가지고 저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정말 이란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끝을 보겠다라는 결의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피를 마시기까지 늙지 아니하리로다. 끝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김정은은 왜 저렇게 제거 못할까? 아까 아파트에 구멍 뚫은 거 보니까 김정은은 그거 보면서 지금 잠을 못 잘 것 같아. 아파트 구멍이 제일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빼는 것도 아니고. 구멍만 딱 내가지고. 어떻게 딱 거기만 해가지고. 거기만 딱 뚫었잖아요. 아마 김정은 잠 못 잘 거야. 진짜로. 지하에서 잡니다. 지하에서 잡니다. 지하도 뚫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그날 거기서 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켜봤어야 돼. 이게 사람만으로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지금 400여 개 정도의 목표물을 동시에 식별하고 공격을 가했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모여가지고 해서 특히나 정보 계통에서 일해 분들 좀 아시겠지만 목표물 400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해서 한 번에 작전을 한다. 그렇지.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해가면서 거의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AI예요. AI. 가스페이라는 AI가 있어서 위치 파악하고 이제 라벤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파악해요. 그래서 사람과 위치를 같이 파악해서 때리는 걸 해서 그거를 전부 다 모아서 군사력을 아예 모아서 이번에 한 번에 쏟아낸 겁니다. 무시무시해요.